어떠세요, 심정이? 예, 정말 맨 앞장서서 정말 불철주야 전국을 누비시면서 뛰어다니셨는데.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원래 오늘이 지금 이 시간 2025년 4월 4일 네. 15시네요. 예. 그러니까 4시간 전에 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었지요. 네. 그래서 지금 4시간 지난 방송에 제가 출연하게 되었고 원래는 사실은 여기 와서 이제 오늘 제가 잡힌 방송을 한 개 잡거든요. 네.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고 예. 또 중요한 방송이 되겠다. 그 사실은 기대했는 것은 탄핵 기각 그리고 직무 복귀할 거다. 이래서 뭐 되게 참 신나게 즐겁게 이렇게 또 해야 되고 거의 목이 다 쉬시고 네, 몸무게도 좀 여유신 것 같아요. 그때 심정은 제가 어떤가 하면은 이제 제가 원래 저는 이제 집회에 나가고 탄핵 반대 주장했지만 언제나 제가 이야기한 거는 탄핵 찬스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다 우리 국민 아닌가. 네. 끝나고 나면은 선고 끝나고 나면은 네. 승자는 아무도 없고 패자도 아무도 없다. 네. 이거는 우리끼리 이제 탄핵에 대해서 의견만 갈라질 뿐이 우리는 하냐 아니냐. 네. 그래서 제가 탄핵 기각되고 증복기 하더라도 탄핵 찬스하는 쪽에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어느 누구도 우리 승복하고 현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고 우리 뭉쳐야 된다. 지금 나라가 4개월째 이거 뭐냐. 네. 그래서 다시 국민 통합해야 되고 경제도 살려야 된다라고 늘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폭력은 안 된다. 네. 라고 그리고 오늘 사실 그런 메시지를 담았고 원래는 하려고 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이거지요. 부부끼리 싸워가지고 남편이 뭐 이겼다고 네. 바깥에 나가서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네. 그것처럼 아내가 이겨도 마찬가지. 그 이기고 지고 어디 있습니까? 부부끼리. 저는 국민들도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로 누가 승자 패자가 어디냐 다 우리인데 하나인데 그래서 탄핵 때문에 생각이 달라졌더라도 이래 합쳐야 된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러면 오늘 오늘 그 헌법- 정반대 결과가 나와가지고 조금 근데 마음은 똑같습니다. 제가 다만 이제 제가 또 50대 나이로서 탄핵 반대 주장하고 지난 돌아보면은 겨울철에 제일 먼저 이래 아스팔트 나온 게 2030 세대. 물론 그 전에 광화문에서 지난 7년 동안 그쪽 이제 또 자유민주 수호하겠다고 성조기 들고 태극기 들고 하신 분들이 먼저고 네. 그 다음에 비상기업 계기로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체포 구속되는 거 뭐 이건 아니지 않냐. 라고 해서 2030 세대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들이 오늘 이제 또 투쟁해 오고 우리 투쟁해 왔던 것이 자유민주주의 수호 그리고 법치 공정 상식을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들이 오늘 제가 설득해야 되거든요. 이 방송에서도. 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는 오늘 우리 싸움은 졌다. 네. 하지만 이것은 오늘 하루로 족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자. 네. 그리고 전쟁에 이기면 된다. 즉 쉽게 말하면 조기 대선은 현실이 되었고 이제 네. 60일 뒤에 안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을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주장했던 게 무엇이냐 자유민주주의 수호 공정 상식 법치 아니냐. 네. 그래서 오늘은 헌법재판소 결과에 진 것이지 우리가 진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대선에서 승리해서 네. 개헌도 하고 네. 그래서 다시 법치 공정 상식이 살아나는 대한민국 만들자라고 네. 호소하고 싶어요. 그리고 당장은 그 우려됐던 게 2030 애들은 또 저랑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집에 또 그렇잖아요. 애들이 막 정말 부모님께서는 또 이래 부모님도 더 열받겠지만 아이고. 그 부모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을 아이들한테 다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것처럼 저 역시 마찬가지로 뭐 여러 참 감정이 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 청년들 보는데 제가 막 이렇게 감정 표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혈기 앞선 청년들인데 그들을 제가 또 다독거려야 되는 게 제 역할 아닌가 싶어가지고 한 번 더 저는 2030 세대 청년 여러분들께 제가 뭐 좀 미안하기도 하고 뭐 그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 이렇게 도로 아스팔트 나오게 된 이유가 뭔데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세대 한 사람,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디 다만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해서 승복 못하겠다. 폭력으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폭력 시위를 하겠다. 또는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뭐 보복하기 이런 거는 절대 그거는 법치에 어긋나고 또 그것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렇게 너희들 법치 해놓고는 왜 폭력으로 이렇게 저항하느냐. 그건 공격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절대 그거는 하면 안 된다. 오히려. 네. 그래서 조금 전 대승적인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오늘 진 것은 싸움에 진 것이고 서양 속담에 전쟁에 이기면 다 이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서 대선에서 이기는 것이 진정한 전쟁에 승리하는 거다. 그래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헌법재판소의 오늘 그 선고 네네. 결정은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여야 네, 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싸움에 친 건 오늘 하루일 뿐이고 네,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네, 진정한 싸움이 60일 뒤에 벌어지므로 그 싸움을 이기면 궁극적으로 이기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덧붙여서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헌법재판관이 헌법에 따라 했으니까 우리 따라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결과에 대한 승복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 이미 결정했으니까 끝이다. 그건 아니죠. 네.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합니다만은 네. 다만 그 헌법재판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10가지 가까운 그 어떤 네. 위법 사항이라든가 네. 그리고 불리한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그 백도 드러난 것 아닙니까? 네. 대통령 그 인용 파면과는 별개로 네. 헌법재판관들이 불이한 것을 우리가 알려졌으니까 그게 뒤집어진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하고 저는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투쟁해가고 바꿔가고 싸워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제가 혹시나 이런 결정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아는 변호사분께 자문을 구해봤거든요. 네. 혹시라도 인용이나 파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네.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가 청년들 어떻게 설득해야 되며 네. 분명히 승복은 받아는 드려야 되는데 진짜 억울해서 어떡하냐. 라고 하니까 이런 조언을 해줬어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의 결과 선고에 대한 것은 우리가 승복하지만은 네.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동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냐. 그걸 분리를 해서 봐야 분리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있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1857년에 예. 그 1857년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 중에서 되게 유명한 있잖아요. 드레드 스콧. 저는 뭐 법 전문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드레드 스콧이라는 노예가 네.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네. 근데 그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뭐냐 하면은 네. 흑인은 노예의 소유물이고 재산이다라는 선고를 해버렸어요. 예.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노예는 네. 백인의 소유물이다. 그러니까 흑인은 예. 백인의 소유물이고 재산이다. 이렇게 예. 선고해버렸거든요. 네. 끝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요. 네. 근데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거의 개선되겠지요. 네. 우리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미 연방 대법원의 재판이 어떻습니까? 동의할 수 없잖아요. 네. 흑인은 백인의 소유물이고 재산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모든 피부색에 상관없이 인간은 똑같이 존중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네. 그거하고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이 선고에 대해서 받아는 들이자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제도적으로 헌법적으로 헌법재판이 결정하면 끝나니까. 네. 다만 금방 그 드레드 스콧 그 재판처럼 향후에 헌법재판관들 불이한 게 우리가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법상식 아닙니까? 문영배의 수많은 문제점들, 도덕 부도덕한 점, 전세도 심지어 관사로 얻어줬고 12억짜리 전세를 국가에서 관사로 얻어줬거든요. 네. 그에 대해서도 이거는 부당하죠. 그리고 뭐 그 재판상의 이해관계에 있는 이재명 대표와 또 친분 관계라든가 네. 본인 스스로 우리법 연구에 가장 왼쪽에 있다. 이 말은 스스로 좌파의 끝이라는 극좌파라는 편향성. 네.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은 자기 친여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대통령 퇴진을 주장한 인물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정계선 그 재판관의 남편 황필기 변호사는 대통령 퇴진 역시 그 탄핵 주장한 사람이에요. 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배운 사회 시간에 배우기를 법원 언제 법관의 양심,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되니까 이해관계 상충될 때는 재판 회피 신청하는 것이 그게 상식이죠. 우리 배운 대로. 본인이 알아서 물러나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물러났잖아요. 네.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 뜻입니다. 네. 그다음 또 뭐 우리 헌법학의 최고 권위자 허영 교수님께 지적하셨던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예. 재판을 빨리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 빨리 탄핵시키려고 원래 돌아보면 3월 26일이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의 2심 그 선거권 2심 판결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유죄 나올 게 확실했기 때문에 원래 3월 26일 이전에 끝내려고 그랬어요. 네. 원래는.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빨리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반론권도 안 주면서 이렇게 재판 진행하고 그다음에 내란죄를 집어넣으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빼버리고 네. 그래서 결국은 또 2017년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 형사 사건에 관한 뭐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네. 근데 2020년에 그 개정됐잖아요. 형사소송법이요. 네. 그래서 검찰에 뭐 이런 자료를 헌법재판관이 보면 안 된다. 상대방 재판 중에 동의 있을 없이 때는, 그 재판 중일 때는 그죠? 동의 없이는 보면 안 된다. 근데 그렇죠. 그 헌법 그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요. 네. 그런 걸 비롯해서 10가지 위법사항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 10가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에서 탄핵 인용되든 기각되든 이거는 문제가 돼요. 이거는 두고 왜냐하면 저는 헌법 전문가 아닙니다만은 법 쪽에 계시는 분들이나 헌법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점이 될 겁니다. 이거는 두고 이거는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이 네. 헌법재판관 8명 전체 다가. 네. 왜냐하면 우리가 법치주의잖아요. 근데 헌법재판관들이 위법사항 10가지가 발생했잖아요. 불법이자 이 뜻이에요. 네. 그거 정당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되고 두고 저는 그리고 또한 결과에 승본하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주장했던 것이죠. 뭐냐면은 문영배 불의한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네. 망은영까지 임명된다면 네. 망은영은 뭐 인민노련의 그 사회공산주의 뭐 마르크스주의자 아닙니까? 네. 그 사람이 헌법재판관에 간다면은 오늘처럼 또 이런 정치적 재판이 있을 거라 저는 보거든요. 오늘 네. 정치적 재판이라 저는 봐요. 네. 그래서 너무나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말한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마흔이가 임명된다면 5명이 저는 을사오적, 제2의 을사오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네.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렸는데 결과는 승부하지만은 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끼칠 국가적인 어떤 피해 또는 영향 2030세대 볼 때 미래세대 볼 때 이것은 옳지 못했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저는 뭐 이런 데 대해서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저는 분명히 죄값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뭐 받아들입니다만은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전환기를 어떤 이득 얻으려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편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간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주어진 현실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60일 이내에 아무튼 다음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될 터이고, 국민의힘도 이제 경선 과정을 거칠 텐데, 민주당 쪽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곧 대표직을 물러나고 대선 후보가 될 것이 뭐 99% 확실하다고 볼 때, 현재까지의 여론조사로 보면은 가상 양자 대결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국민의힘 쪽의 후보를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 앞으로 2달 두면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죠. 네. 사실은 저는 먼저 이재명 대표는 현재까지는 있잖아요. 네. 뭐 민주당 혼자밖에 없었고 또 반대편에 있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 아직까지 파면 결정도 안 났는데 조기 돼서 언급하는 것은 이거는 부모님 살아 계시는데 네. 뭐 진작부터 제사상 차리는 호러 새끼와 똑같다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이쪽에는 뭐 김문수 후보가 제일 높게 나오잖아요. 현실적으로요. 네. 뭐 오세훈 후보다 그다음에 뭐 홍준표 그다음에 여러 명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원희룡 그다음에 경북지사는 이철우 예. 그다음에 또 누구 있지? 한동훈 전 대표. 예, 어쨌든 많이 나오지 안철수 않습니다. 하지만 의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네. 여론이 반영이 안 된 거죠. 모아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네. 당연히 1대1로 대결하는데 누구 제일 지지하겠냐면 그런 점이 당연히 있었다. 아직은 이재명밖에 없죠. 그런 다른 여론조사는 사람들은 불완전한 여론조사였다. 그렇죠. 그 네.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죠. 예. 근데 그 여론조사에 하면 또 이재명 절대 당선돼서 안 된다는 일리가 또 이재명이에요. 아 맞습니다. 네, 언제나 이러잖아요. 그 가장 폭력적일 것 같은 정치인 중에 또 1등을 차지하고 네, 지난 있더라고요. 우리 그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고 예.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가 그때 낙선했지 않습니까? 그때 국민들 심정보다 지금은 더 많이 알겠다 생각해요. 그때도 야, 예.
이재명 대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냐? 네. 정과 사범이고 네. 그리고 지금 법치도 다 무너뜨리고 오직 제왕적으로 해가는데 이런 사람 대통령 안 된다에 대해서 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2년 전에 네. 이제 3년 전이죠, 그죠? 네. 그때 대해서 몰랐는데 그 뒤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본질, 본색이 더 많이 드러나 버렸죠. 뭐 재판도 제대로 안 받고 그 다음에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다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잔인한 것을 다 봐버렸잖아. 이제는 네. 그래서 반 이재명 누가 나오더라도 저는 이쪽이 더 승리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